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전반기 북한 지역 연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반기에는 남북 접경 지역을 평화와 통일의 전진 기지로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북한 정부의 DMZ 평화지대화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김용 박사님께서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봄이 와가지고 지금 3월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날씨는 아직도 조금 춥기는 하지만 남북 간의 이 참 비극적인 현장인 DMZ 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또 분단 80년이 넘게끔 이렇게 돼 있고 또 전쟁 끝난 후에도 지금 이제 73년이 됐는데, 참 남북의 분단의 현장은 정말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집중된 하나 그 지역으로 남아 있고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군들이 해외 파견 나갈 때 이제 이 한반도에 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전쟁이 금방 날 것 같은. 근데 지금이야 이제 조금 낫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지금 쭉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그 평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또 최근에 많이 느낍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희생당하고 또 파괴되고 우리도 사실 그 전쟁을 통해서 국토의 80%가 이렇게 그 파괴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약 한 1,000만의 이상 가족이 생기고 그때의 그 아픈 상처를 지금까지 70년 이상 안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고 그로 인해서 참 인생을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참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지켜주셔서 지금은 이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하나의 나라로 이제 이렇게 발돋움을 했습니다. 어쨌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정된 상태에서 남북 간의 평화와 합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참 땅에 복음을 전해 주신 것은 참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님, 우리가 이제 참 평화를 전하는 그런 어떤 사명도 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아직도 이렇게 이제 평화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위험한 상태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무장지대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DMZ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역대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참 우리 정부는 그래서 이 평화적인 이용을 놓고 참 많은 논의를 했고 또 북한과도 또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아직까지도 이제 그 평화적인 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가 약 907평방키로지만 이 영향으로 인해서 민간인 통제선 그리고 주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한다면은 우리 남쪽만 해도 지금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땅이 전라북도의 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인 통제선 있는 데가 1600평방킬로미터니까 제주도 면적 정도가 되고 또 이제 비무장지대 안은 약 1000평방킬로미터, 907평방킬로미터니까 서울의 이제 한 배 반이 되는 그런 면적인데 어떤 좁은 국토에서 이렇게 국토공간 이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 이용이라는 큰 목표를 놓고 미래 국토 통합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군사적 대치 지역에 이제 지금 뭐 세계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전 이 DMZ이기 때문에 DMZ 평화지대와 여건을 조성을 하고 이 여기에서 이제 평화가 창출됐을 때
또 평화를 정착을 하고 또 국제적으로 분쟁 상태에 있는 그런 지역에 이제 우리가 평화를 전달하는 그러한 땅으로 이 지역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같이 참 험악하죠. 우리는 산중 지금 철조망 이쪽에는 쳐져 있고 북한 쪽은 이제 거기도 철조망이 지금 있는데 우리 같이 산중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비무장지대가 전에같이 2km, 2km가 아니라 훨씬 더 좁아져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세부적으로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남북한 분단과 6.25 한국전쟁. 참, 한민족은 굉장히 억울한 민족이에요. 왜 그러냐면 2차 대전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종전 이후에 일으킨 일본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그때까지 점령당하고 고통당했던 우리 한반도는 분단이 되다는 거. 참 너무나 역사적인 아이러니죠. 독일은 이제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그렇게 이제 분단해서 이제 관리하고 또 나중에 이제 통일까지 이루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은 민족인데 이렇게 미국의 이제 원폭이 이제 1945년 8월 6일 그리고 8월 9일 8월 6일 날 떨어뜨려서 항복을 할 줄 알았는데 이제 다 같이 죽겠다는 어떤 그런 결의가 이제 왕을 중심으로 일본 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다시 이제 또 8월 9일 날 또 떨어뜨리죠. 그래서 이제 8월 15일 날 그것도 그때 바로 아니라 이제 이따가 8월 15일 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소련이 급작히 한반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군사 저지선을 만들어서 이제 소련을 더 이상 못 내려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결심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실무진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찰스 본스틸 대령과 딘 러스크 중령 이 두 사람이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에서 그 제작한 한반도 그래 아시아 이런 지도를 놓고 바로 그게 이제 처음에는 39도선 생각하다가 그다음에 38도선 소련이 안 올 것이다. 근데 이제 38도선을 소련도 이제 수용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방이 됐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남쪽은 미군정이 3년간, 북쪽은 소련 군정이 이제 또 3년간. 그 과정에서 이제 유엔은 남북한 총선을 실시하게 되고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9일 날은 북한 공산정권이 수립을 하게 되죠. 소련군은 좀 더 빨리 철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48년 12월 25일, 그 다음에 49년 6월 29일 날 미군은 이제 이 철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불행의 시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에치슨 그때 그 미 국무장관이 동북아시아 극동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반도에서의 그 어떤 이 군사적인 이제 공백이 생기고 바로 이제 소련 같은 데는 들어올 수 있으니까 거기 그때 이제 북한군은 소련제 탱크 T-34를 242대, 전투기 170대, 그리고 연수기 30대, 병력 20만 이렇게 가지고 이제 6.25 6월 25일 날 50년 침입을 하는데 그때 우리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탱크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전투기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러는데 전투기도 한 대도 없었고 완전히 공백 상태에서 이제 북한군이 이렇게 이제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침입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한반도는 정말 초토화돼 버렸죠. 이렇게 쭉 밀고 내려와서 대구, 포항, 부산만 남겨놓고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비참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호남지방 곳곳에서
낮에는 저녁에는 인민군이 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낮에는 또 인민군을 도와줬다고 해서 또 이제 국군이나 경찰들이 와서 또 살해를 하고 이 비극이 말할 수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자식 죽은 분, 남편 죽은 분, 물론 이제 그분들은 다 지금 거의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와 같이 이제 그 자녀들까지도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이 비극이 참 바로 6.25의 그 상흔입니다. 지금까지. 네, 정말 저희가 이제 압록강까지 거의 가다가 이제 중국에 이제 또 중공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참 휴전선으로 이제 마감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단일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군대가 참여해서 싸우고 또 많은 피해를 본 전쟁이 없었거든요. 그와 같이 참 한국 전쟁은 비극 그 자체였어요. 예, 정전회담 과정은 처음에 이제 51년 6월 23일,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강대국들은 전쟁을 어느 지역에서 하다가 서로들 필요 오면은 그 나라에 관계없이 빨리 끝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51년 6월 23일 미국도 지쳐 있고 뭐 소련도 마찬가지 중국도 그러니까 빨리 휴전을 시키자. 이제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데 51년 6월. 그러나 이제 유엔의 수석대표 말리크 소련 수석대표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정전 협정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51년 7월 10일부터 이제 처음에 이제 개성에서 본 회담이 이제 그 예비 회담이 이제 예비 본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51년 10월 25일부터 이제 판문점에서 이제 계속하게 되고. 이때 이제 우리는 휴전을 반대를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특히 나서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 국민들이 북진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 미국으로서는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타협을 받죠. 그러면 당신들이 확실하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 달라. 이 요구를 이제 미국이 받아들여서 53년 10월 1일 날 이제 상호 방위 조약을 그러니까 정전협정이 체결된 53년 7월 27일 이후에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확실히 이제 체결하게 됐죠. 여기는 이제 그 처음에 예비 회담을 했던 고급 음식점입니다. 내봉장 유명하죠. 여기서 이제 51년 7월 8일 개최 그리고 이제 예비회담 7월 10일 본회담까지 여기서 한번 그래서 첫 휴전회담이 개최된 이후 약 26회까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고급 음식점에서 나와 가지고 이게 널문이라는 그래서 이제 판문점이라고 하죠. 널문이 여기에다 이제 텐트를 치고 51년 10월 25일 새로운 회담 장소인 널문리 중앙마을에 첫 번째 이제 판문점 회담 장소를 정하고 여기에서 이제 179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전협정 조인장을 이렇게 이제 200평 목조 건물을 지어가지고 두 번째 판문점 회담 장소 여기에서 이제 사인을 했죠. 여기에서 실지. 이제 53년 7월 27일, 요건, 판문점 평화의 전당이라고 이제 북한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의 판문점은 나중에 그쪽으로 또 좀 옮겨가지고 우선 텐트로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판문점을 이제 짓게 됩니다. 정전협정 체결과 DMZ 선제 이때 이제 53년 7월 27일 날 이제 이 유엔 쪽과 이제 이 북한 쪽이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 정전협정과는 협정에 이제 사인을 하게 됩니다. 군사 분계선은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38도선에서 하자 이런 또 의견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양쪽이.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이제
군사 분계선에서 전투 배치선 안에서 현재 전투 배치선 안에서 결정이 된 게 이제 이게 군사 분계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군의 끝섬 말도라고죠. 거기서 고성군의 명오리까지 248km.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얘기하는데 200m 간격으로 1292가 이게 그 표지판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군사 분계선이 철조망이 쳐져 있는지 아는데 군사 분계선은 철조망이 없습니다. 1292개의 표지판만 있고 그 외에 이제 이게 지금 저기가 조금 더 넓혀져야 그림이 옆에 게 나오는데 좀 좁혀진 상태네요. 지금 DMZ 관리와 감시기관은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예, 한강 하구 수역은 약 70km, 파주시 판문 탄현면 만우리에서 강화군 서도면 말도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판문점, 현재의 판문점입니다. 그때 이제 그 쌓인 김일성, 그리고 이제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인 팽덕회, 네, 그리고 그때 총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대장이 이제 사인을 하고 이제 참석을 이 판문점에 와서,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이 텐트 안에서 마지막 그 텐트 다음에 이제 그 집에서 쌓이는 게 이 남일하고 이제 이 해리슨 중장이 하게 됩니다. 네. 네, 북한 북방 한계선 군사 분계선에서 북방 한계선까지 2km, 또 남방 한계선까지 2km, 또 민간인 통제선은 약 10km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의 만리장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만리장성이 있는데, 중공군이 참여를 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휴전협정 이후에 이제 또, 인민군들이 파놓은 이 지하 장성,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지하 장성으로, 지하 만리장성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무장지대의 건너편 지하에는 이렇게 요새화되어 있다는 그 중에 보시면은 몇 개가 이제 제1땅굴, 제2땅굴, 제3땅굴, 제4땅굴을 이제 뚫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이 근방에서 장사정포가 우리 수도권에 날아온다면은 감당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걸 방위하기 위한 무기를 만든 게 우리가 지금 참 세계 각국에서 이제 놀라고 있죠. 그렇게 이제 이 장사정포 같이 날라온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막겠다. 이제 우리 뭐 여기에서 60km뿐이 안 되거든요. 서울이.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뭐 또 평양까지는 160km. 그러니까 60km니까 장사정포가 날라오게 되면 미사일은 맞출 수가 있는데 장사정포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어려운 것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이제 레이저 무기도 만들고 이런 것을 다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는 과거에 마을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집들도 많고. 그러니까 한반도의 가장 중심지대, 역사적으로 인류가 처음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부터 살 때부터 이 지역은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강하구. 그런데 이제 지금 딱 이 한반도에서 가장 정말 좋은 땅이 이렇게 비무장지대 그리고 이제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비무장지대 안에 과거에 이제 있었던 것을 자료화 시킨 겁니다. 저는 빨간 점이 이제 2개뿐이 안 남았어요. 우리의 대성동 마을하고 저쪽에 이제 기정동 마을. DMZ 공간적 특성과 현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비무장지대와 그 주변 지역까지를 다 합해서 적경지역이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비무장지대로 이제 이 양쪽에 4km, 907 평방키로 내에 있는 비무장지대만 많은 분들이 오늘도 이제 어떤 그 발표 장소에서 비무장지대와 민간인 통제선 지역을 사실 사람들은 구분을 못합니다. 다 거기도 비무장지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엄연한 이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지형은 서부는 평야, 중부는 산지, 동부는 고산지대.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75%가 산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토지 면적이 9만 헥타, 그러니까 907 평방킬로미터. 남한보다는 북한이 조금 더 땅이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비무장지대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군사 분계선이 판문점 한 가운데를 이렇게 딱 지나고 있죠. 그래서 전에 이제 우리 평화의 집에 와가지고 이제 회담도 했죠. 김정은이가 또 트럼프랑 같이. 예.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북한의 그 어떤 지도자가 여기에 왔다는 거죠. 잠시 있었다 했지만 이 대성동 마을하고 기정동 마을만이 정전협정에서 비무장지대 안에 이 두 마을만을 이제 서로 허락을 하자. 약 한 150만 평 정도가 됩니다. 이 국기는 약 한 100m 정도가 되죠. 대성동 마을.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기정동 마을, 북한에. 근데 태극기가, 우리는 태극기고 저희는 이제 인민기인데, 처음에 이걸 서로가 높이 올리려고 경쟁을 하다 우리는 100m에서 스톱을 하고 저기는 150m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경쟁할 때만 해도 북한은 이제 철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이 이제 또 나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참 그렇지 않는데. 이와 같이 이제 기정동마 여기는 철조망이 없고 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어떤 때는 철조망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저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농사 짓다가 내려오기도 해서 저기서 며칠간 억류돼 있다 다시 풀려나고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일의 참 통일 국토에 한번 모범으로서 남과 북이 같이 기정동 마을, 평화의 마을하고 이제 우리 대성동 자유의 마을을 같이 묶어서 한번 농사도 같이 짓고 여기서 기업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저도 이제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이제 정부에 전에 건의도 했는데 우리야 뭐 얼마든지 하려고 하지만 북쪽이 안 나오죠. 네. 네, 산림 유형은 아시다시피 이제 뭐 70% 이상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나게 아람들이 나무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뭐 80년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현장 가기도 했는데 사계 청소라든지 시계 청소 또 산불 이런 걸로 인해서 다 베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는 잡목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북한 쪽에 화전민들이 좀 적어진 것 같아요. 화전민들이 농사 짓기 위해서 불 지른 게 이제 비무장지대까지 넘어오고 우리 쪽까지 막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다 이제 비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생태도 이 남북의 분단에서 고통을 받고 동물들은 이 철조망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서로 오가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호랑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쪽. 네. 네, DMZ 관리상의 또 주요 문제점이 이제 현안 문제점은 이제 지금 이제 이 정전협정에서 설치된 국제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와 이제 공동감시소조 또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이제 이것을 관리하면서 남쪽에서는 이제 또 민정 경찰이 거기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군사정전위원회 임무는 정전협정 준수, 정전협정 위반 사건 처리, 표식 이런 걸 이제 하고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때 정전위원회에서 이제 그걸 허가를 하게 됩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건데 처음에는 한 나라에서 뭐 100여 명, 뭐 300명까지도 파송을 했죠. 이제 양쪽 지역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무기, 뭐 비행기, 뭐 장갑차 이런 것을 이제 전부 거기에서 이제
규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사정전위원회는 양쪽 이제 10명의 고급 장교, 그래 양쪽에 그리고 이제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4명의 고급 장교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제 정전협정 2명은 스위스, 스웨덴 지금도 이제 스위스하고 스웨덴의 중립국 감독위원회 장군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하고 체코슬로바키아 공산권이었을 때 있었는데 이제 자유화되면서 체코는 93년도에 폴란드는 95년도에 각각 추방을 시켜버리죠 북한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사정전위원회라든지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지금은 활동을 정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네, 정전협정 위반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비무장지대를 중장지대 사실은 비무장지대를 설치했는데 그 안이 중무장화가 돼 있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쪽도 오고 북쪽도 오고 여기서 이제 정전협정이 위반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것을 갖다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70년대 후반에 북한은 제2세대 철책선을 이제 가설하게 돼서 2km의 그 비무장지대, 남쪽이 2km, 북쪽이 2km인데 북쪽은 1km에서 1.5km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그 철책선이. 그리고 그 뒤에는 농사 짓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500m까지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턱 밑에까지 이렇게 와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북쪽은 354개. 지금은 아마 이제 자료가 공개가 안 되니까 그런데 더 많은 것을 배치했지 않을까. 354개 그리고 이제 박혁포, 뭐 고사포, 대전차포, 또 갱도도 이제 이렇게 땅굴, 뭐 GP 이렇게 282개. 우리는 이제 훨씬 적죠. GP 무고표에서는 한 100개 정도. 그리고 이제 지금 뭐 100개소의 방송 설치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서로 수독을 했죠. 보시면은 제2세대 철조망이 저 북방 한계선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거기서부터 이렇게 안에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 이제 지금 우리는 약 500m까지 또 우리도 지금 추진 철책을 쳐놨죠. 이제 북한 전기 철책이 또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넘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그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비무장지대를 정전협정 체계대로 4km로 다시 회복하는 것부터 아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제2세대 철책 뒤에는 전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4km의 길이가 돼야 될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제일 뭐 가까운 데는 1.1km도 있지 않습니까? 1.1km도. 1km는 이렇게 눈에 0.9km도 있고 0.7km도 있어요. 이 가칠봉 있는 데는 700m. 그러니까 목소리로 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노태우 정부 때 서로 이제 야 우리 한번 대통령 욕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는 막 욕을 하니까 저쪽에서는 그냥 들어가 버렸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자유스럽다 하는 것을 서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제 뭐 가까이 이렇게 비무장지대가 좁혀져서 생태계도 다 훼손이 되고 이런 참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예, 이제 GP가 이제 북한은 순산 160여 개, 약 1만 명의 군대가 들어와 있는 걸 1000명까지는 이게 정전협정에서 인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양쪽 다 관리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한 1800명, GP가 한 60여 개. 전에 이제 GP 몇 개 없앴죠. 그러다 다시 지금 또 복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뭐 참 이게 역사적인 참 우리가 교훈을 삼으면서 미래 통일이 되었을 때는 이런 지역을 그대로 어느 정도 비무장지대 안에는 유지하면서 생태공원과 이제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땅굴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그 제1땅굴은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비무장지대 안에서 이제 이렇게 그 연천 쪽이고
제2 땅굴이 이제 철원에 많이들 가죠. 제2 땅굴 75년도에 이제 발굴했고 78년도에 제3 땅굴이 이제 발견이 되죠.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이제 90년에 이제 제4 땅굴이 이제 그러니까 그 아까 뒤에 만리장성 같은 장성, 지하 장성 같은 데서 얼마든지 이제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거죠. 참 이렇게 참 노력하는 것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땅굴을 파고 들어와서 뭘 하겠다고 참 이렇게 하니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이죠. 네, 관리상의 주요 문제점, 네,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한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준국제적 성격을 갖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북한 독자적 권한 행사에 크게 제약을 받고 있죠. 지금도 유엔사의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뭐 총격이라든지 올경 이런 많은 그 위반 사건이 발발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전협정을 급히 맺다 보니까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어떤 규정이 아주 미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그냥 항의만 할 수 있는 뒤에 문제는 100만 이상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뢰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그런 제약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70년이 넘는 몇 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겨진 장소, 이 장소에 대한 정말 DM에 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지역이 이제 평화적으로 활용되어서 세계인들이 이곳에 와서 평화를 갈구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DMZ 그런 평화지대 기존에 그러면 남북 간의 정부는 어떻게 논의되었는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이후에도 충분히 이걸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정부 때 72년 때 DMZ 평화적인 이용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것은 이제 71년도에 노저스 수석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그러면 촉구를 하는 차원에서 72년도에 이제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부 때도 82년도 그로부터 10년 이후에 이제 설악산과 금강산 자유관광 공동 이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공동의 서해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동 경기장. 그 다음에 이제 88년도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이제 DMZ 평화시 건설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합작 공장 설치까지도 이제 합니다. 그때 이제 노태우 정부는 이제 북방 정책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죠. 그 다음 정부, 김영삼 정부 때는 DMZ의 자연공원화를 이제 북한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이때 사실은 김일성과 그 회담을 약속을 해놓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김일성이 갑자기 죽는 그게 이제 서로 보문났죠. 2000년도에 그러고 나서 10년이 거의 다 된 2000년도에 이제 김대중 정부는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하고 경제 협력을 통해서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는데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DMZ를 이제 전쟁 이후에 통과해서 남과 북이 이어지죠. 경의선 및 동해선 북부철도와 또 문산 개성 간 도로 및 국도 7호 연결이 역사적으로 참 너무나 이때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이제 또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적극적이었죠. 그래서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제안을 하게 되고 백두대간 복원, 그래서 DMZ 평화공원화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남북이 굉장히 긴장된 상태이지만도 DMZ 평화적 이용과 이제 생태축 조성을 이제 우리 나름대로 구상을 했어요. 그때는 뭐 북한하고는 너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미 상하원 합동연설 DMZ 세계평화공원 건설을 이제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적경지역 평화벨트 구상 이런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남북이 이 합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평화 경제의 관점에서 DMZ 활용 방안을 고려를 했는데 그때를 참 정점으로 해서 지금은 완전히 참 이런 말을 내기조차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죠. 사실은 이제 제가 그때는 현역으로 이제 이 연구소에 정부 연구소에 근무했기 때문에 저런 모든 계획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제안하고 했었죠. 북한도 이제 뭐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은 합니다. 김일성이 워싱턴 포스트 동경 지국장 해리슨에게 이렇게 비무장지대에서 남북한 병력 합중과 시설 철수용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우리는 평화적인 측면과 생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88년도에 포괄적 평화보장 방안을 제시하고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와 중립국 감시군 배치를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90년대에도 이제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하자고 또 이제 제안을 하죠. 제1차 남북 고위급에 대해서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문제를 실행하기는 어려운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하게 되죠. 동남 불가침 관련 선언을 제시를 하고 막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남과 북이 이 평화지대라는 말을 자주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만은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요 합의 내용 같은 것을 보면은 남과 북이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이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인 이용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그 김대중 정부 때 6.15 공동선언에서 제1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비무장지대의 도로 및 철도 개설을 합의하고 실행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2007년도에 평화협력 특별지대 개발을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에서 문재인 정부 때 서해 경제 공동특구와 동해 관광 공동 그러니까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좀 더 확장하고 발전시킨 게 서해 경제 공동특구와 이제 그때는 동해 그러니까 비무장 NLL이 서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해는 한 200km, 동해는 약 80km까지 이렇게 그 NLL이 돼 있어. 대부분의 분들은 북방항해선이 서해 북방항해선만 있는 걸로 아는데 동해에도 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상호 시범적 GP 철수를 하게 되죠. 시범적 남북 유해 발굴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강 하구에 남북 공동 활용을 위해서 또 조사까지 합니다. 서로 북쪽에서 나온 조사단, 우리 쪽에서 나온 조사단이 이렇게 한강 하구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참 많은 진전이 있다가 또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저희가 맞이하게 됩니다. DMZ를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남북 간의 합의는 평화 공존 체제를 위한 정전협정 당사자간의 평화협정이 없는 상황에서 서로가 일방적인 논의에 치중을 하게 돼 있었죠. 예, 지금 이제 가장 우리가 그 평화를 위해서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한 게 이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군사 분야 합의입니다. 지금 그 개성공단 같은 이제 비무장지대가 4km인데 그 4km도 이제 아시다시피 아까 뭐 0.7km 그러니까 뭐 700m까지 이렇게 서로 마주 보는데 이걸 이제 띄어놨죠. 여기서는 남쪽으로 이제 이 동쪽 지역은 약 한 40km까지 항공기가 뜨지 못하게끔 그렇게 서부는 약 20km까지 그리고 이제 이 그 안에 또 이제
버퍼존을 좀 더 넓혀놨죠. 그래서 북방한계선 뒤로 3km, 남방한계선 뒤로 3km까지 이제 군부대가 이렇게 물러 철수하는 그런 이제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서로가 이제 양쪽이 다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이거 인정을 안 해버리고 또 북쪽도 이제 인정을 않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여기까지가 최고의 정말 분단 이후에 가장 이 남과 북이 이 평화와 화합을 위한 노력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는데 실행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는 유엔 차원에서 DMZ 관련 사업이 다양한 그 기관의 이제 제안들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로 이제 군사정전위원회 노저스 소장, 그 다음에 스톰 해군 소장, 유네스코에서 이제 생물권 보전 지역, 유엔 환경 제안에서 국제 자연환경 공원. 뒤에 이제 서로 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기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엔 개발 프로그램에서 한반도 생태계 및 생물 종 다양성 보존 능력 강화, DMZ 평화공원 조성을 이제 세계 자연연맹, 남사르에서 DMZ 지대의 생태 보존, NGO 등에서 생물 다양, 이와 같이 국제기구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것이 이 비무장 지대입니다. 네, DMZ 평화지대화에 대한 입장. 남한은 아시다시피 평화적 이용과 자연생태계 보존을 강조했고 북한은 평화적 이용보다는 군사적 측면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그냥 선언적인 입장만 이제 견지를 한 그런 상태죠. 네. 중앙정부 부처별 구상은 이제 참고시라고 우리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또 넘기시죠.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대로 또 국토교통부는 국정대로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 각각의 부처가 이렇게 제안 구상을 했습니다. DMZ 금은 평화지대화 추진 방향, 시대별 제안의 특성과 한계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진 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970년대는 DMZ 비무장화 및 평화적 이용 방안을 제기를 한 게 중점적이었어요. 그렇지만 한계점으로는 DMZ 비무장화 제의에 대한 북한의 선언적인 의견 표명에 그쳤다. 80년대 비무장대 비무장의 평화적 이용 방안은 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유엔 관리의 DMZ 중립국 감시국 배치 주장으로 우리 측 제안이 거절 표시되므로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90년대 보시죠. 네, 90년대 DMZ 자연공헌화 및 평화적 이용 방안 이제 좀 더 이제 좀 깊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한국 제안에 북한은 매우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응답이 또 여기서 거절 표시로 나오고 2000년대에는 DMZ 평화적 이용 및 생태평화공헌화, 세계 생태평화공헌화를 우리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DMZ 평화공원, 백두대간 복원 문제 이런 거. 그렇지만 이제 북한은 이제 핵 개발로 인해서 국제적 제재가 바로 일어남으로써 이 문제가 이제 또 스톱이 되게 됩니다. 참 안타까웠죠. 예, 그래서 이제 추진 방향을 보면 DMZ 평화지대와 여건 조성,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남북한 우선 공동 관심사를 위한 대화가 시작이 되고, 이제는 국제기구가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DMZ 평화지대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남과 북과 함께 국제기구가 참여해서 이제 구상을 해야만이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DMZ 평화지대화 사업을 실행을 하고 실제 이때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성공단도 실패한 것 중에 하나는 국제적인 그러한 공단이 아니었다는 것. 만약 그게 중국도 들어가고 러시아도 들어가고 미국도 들어가고 EU도 들어갔다면은 그렇게까지 안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든 남북 간의 이러한 어려운 관계에는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그런 추진 방안을 구상을 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해서 이제 DMZ대 평화지대화를 처음에는 1단계는 이제 비무장지대에서 시작을 하고 2단계는 비무장지대 내부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안에서도 1단계는 내부 거점별로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DMZ 안에서 선, 내부 및 빈통선 지역까지. 그리고 면으로 이제 3단계에서는 DMZ 및 남북 접경 지역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지도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러한 제안이 참 하나님의 참 역사하에 이루어지리라고 이제 확신하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참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남북 간의 참 아름다운 이런 선들이 이제 이어지기를 바라고 참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뛰어노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